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논쟁을 가져온 것은 뭐니 해도 복지정책에 관련한 내용이겠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의 수정안일 겁니다.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이야 가입자가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의 성격이고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모든 노인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었느냐.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 시간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소신을 숨기고 공직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소신을 밝히고 정치적 사약을 받는 편이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신 분이고요. 법이란 무엇이냐.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이다라고 또 말씀하신 분입니다. 운하나 열차가 생긴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기초연금이 많아진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건강하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산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왜냐? 이분이 기초연금을 원래 제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생각한 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오늘 비교 분석 3, 4부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또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맛있는 경제 시간에 유네스코에 등재될 김치 경제 이야기 준비했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비포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경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가을처럼 풍성한 YTN 생생경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궁을 구경을 많이 했네요. 오늘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낙폭이 많이 컸습니다. 예. 지수만 보면 12.3포인트 별거 아니지요. 지수만 보면. 네. 근데 실질적으로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체감지수 오늘 개인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에서 40포인트 정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거래소 쪽에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는 순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업체들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통 화학주들하고 자동차 관련주들, 뭐 IT주들 집중적으로 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조선주들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뭐 그쪽도 딱히 뭐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선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 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반대로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좀 많이 강했고요. 코스닥만 놓고 본다라면은 컨텐츠 관련주들, 음원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모바일 게임주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 중에서 낙폭이 컸던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들이 수단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자, 환율은 어쨌든 약간 소폭 오른 상태에서 정부 개입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주식이 조금 떨어진 게 이 기술적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기록 갱신해서 오늘은 멈춰섰습니다. 그죠? 네. 일단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050원을 뭐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1,050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연초에 잡아놓고서 전체적으로 최하단선을 잡아놓고 아마
매출 목표치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치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게 깨지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3분기에도 이미 환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적에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데 4분기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동안 역시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그냥 마냥 올랐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최근 실적 발표 나오면서 실망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것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르륵 다 미끄러지는 모습이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네. 테슬라가 올라갈 때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류들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뭐 퍼스트 솔라든지 뭐 솔라시티 이런 거 올라가면서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막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같이 빠지고 그런데 오늘 뭐 소리바다, 로엔 뭐 그런 외에 뭐 SS 컨텐츠 허브라든지 J 콘텐츠, CJ ENA가 지금 엔터 컨텐츠류들 쭉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 보면 또 미국에서 보면 이제 넷플릭스라고 또 이제 스트리밍 관련주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미국 시장의 테마주들을 모사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네. 테마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면서 뭐 말씀하신 기술적 조정의 일부도 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지수만 놓고 보면 기술적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종목들은 조금 뭐 실적에 걸맞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되지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 이런 종목들, 현대 위아 뭐 이런 종목들 실적 만도까지 마찬가지 다 보면 실적들이 정말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주가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현대 모비스도 실적 상당히 많이 올랐고 위아도 많이 실적이 아니라 주가도 많이 올랐고 위아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만도도 마찬가지가 됐고 현대자동차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이 미스테리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지수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 딱 보시면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이 지수 빼는 데는 크게 지금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슈에 나오고 있지만 시가총액 1위가 삼전, 2위가 현대차, 3위가 모비스, 4위가 포스코, 5위가 기아차, 6위가 하이닉스 이런 수준인 거 보면은 최근에 잘 버티는 애들을 위주로만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종가에도 삼성전자로 딱 맞춰놓은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지수로 플레이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시장 자체로 플레이를 하는 거지 종목들은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오늘 거래소 많이 빠졌다고 상당히 많이 샀어요. 어제도 많이 사시고. 예. 네, 오늘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 한 1,800억 가량 매수를 했거든요. 예. 투시는 뭐 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감주가 약한 건 투신 때문입니다. 투신이 많이 올렸던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외국인은 장 초반보다 막판에 매도량을 확 줄여서 끝났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은 사고 싶은 시가총액 4위 종목 위주로는 아마 담지 않았나 보여지고 있거든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이야기는 미국 경제가 뭐 당장 회복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이 말은 미국 경제의 눈치를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 테마가 형성이 돼야 우리 테마도 또 형성이 되는 이런 커플링된 연동된 시장을 한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하반기 경제 실적 그리고 탄력성, 성장 탄력성 둔화 가능성 이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도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 주가 지수의 변동성도 상승 방향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올 하반기 연말 쪽까지 해가지고 맞춰놓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움직였던 건데 그 축소가 더 연장이 됐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그 부분에 심리적으로 기대해서 더 갈 수 있겠고 뭐 최근에 경기라 지표가 나오는 것들이 미국 시장 안 좋게 나오면서 추가적으로도 양적 완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지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가속도를 보이면서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은 일정 부분 종목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수의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실적과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실적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장세가 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알겠습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미리 올라온 것들은 좀 그거에 걸맞게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한국일보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대 증가율로 나타났네요. 네. 이게 뭐 최대 증가율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나간 건 아니고요. 아, 예.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로 하면 1.1%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3.3입니다. 오늘 이제 나온 GDP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 분기 대비로 봤을 때는 8분기 연속 0%대로 움직였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분기에 1.1이 됐고 이번에 또 다시 1.1이 됐고 그래서 뭐 연율로 환산하면 한 4%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모양새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제가 3.3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치가 이제 7분기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3%대 성장이 7분기 만에 최대치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얼만큼 저성장을 해왔고 또 지금도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예.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가 좀 3분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마이너스였는데 3분기에 1.2%가 전분기 대비로 늘어났고요. 예. 민간 소비도 2분기가 0.7이었는데 이번에는 1.1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본다면 아마 이 완만한 회복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이 지표 경기와 또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은 뭐 7분기 만에 최고치의 성장률이다. 이 0%대를 탈피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못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삼성은 이제는 아마 경기 등락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예. 계속적으로 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달 초에 이제 그 속보치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고요. 예. 잠정치가 나왔었고 오늘 이제 확정된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매출도 60조 원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내놨습니다. 예.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59조 835억 원, 거의 60조고요. 예. 영업이익은 10조 600억 원을 예. 올렸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예. 그 수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보다 매출은 2.8%가 더 늘었고 영업이익은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기록을 계속 경신해가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스마트폰, 이 모바일 쪽이 초강세였습니다. 예. 스마트폰하고 이 태블릿,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지지만 이 모바일 쪽에서만 매출이 36조 5천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이익의 한 70%가량이 근 70%가량이 3분의 2가량이 이 모바일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거는 이제 그동안 좀 침체 국면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제 반도체가 네. 꽤 많은 실적을 냈는데 매출이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이 2조 600억 원.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서는 아주 큰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나머지 이 생활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냥 소폭의 흑자가 나는 구조인데 결국 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이 두 군데서만 이익이 거의 한 9조 가까이가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참 잘 되는 집안은 계속 잘 되고 어려운 집은 계속 어려워지고 이러면 안 될 건데 하여튼 축하는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돈을 벌어 온 것 좀 우리 국민들에게 잘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기업의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아파트 계약 이게 참 한번 해지하려 그러면 실강이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이제 신규 분양받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아마 애로를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잘한 하자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광고에 나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든가 예. 뭐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든가 예. 이럴 경우에 지금은 그냥 이 항의만 하고
건설사가 뭐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젠 적극적으로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커지게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입주자의 계약 해제 요청 사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보완하는 내용의 이 아파트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분양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하자가 클 경우에,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또 광고와 실제 아파트와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때, 네. 그리고 또 뭐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가 해제를 계약 해제, 아예 물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기존에 있었던 표준 약관을 보면요, 네. 상당히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건설사, 시공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금, 이 계약자가 중도금을 혹은 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때, 뭐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을 때, 예. 뭐 타인 명의로 가입을 했을 때, 뭐 이런 경우에 공급자가 요청할 수 있는 이 사유들은 쭉 열거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매수인은,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건설사 쪽 책임으로 입주가 잘 안 될 때만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건설사 위주고 공급자 위주고 입주자, 계약자들의 이 권한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아왔는데 네. 물론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약관에 그걸 기본적으로 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이 개정이 되면은 공유 면적, 특히 이제 하자라든가 실제 아파트하고 다른 부분이 공유 면적, 전용 면적에 관한 겁니다. 네. 광고상으로는 전용 면적이 굉장히 큰 걸로 나오는데 가봤더니 공유 면적으로 다 나가고 그렇죠. 실제 자기가 쓰는 전용 공간은 굉장히 적더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는 입주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짧게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주민번호 이용 금지 규정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원래 이 작년 8월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네.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에 아이핀이라든가 뭐 휴대전화라든가 공인인증서라든가 이런 다른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네. 인터넷 사이트 한 10,000개를 대상으로 이 여부를 준수하는지 알아본 결과 9,400개 사이트, 그러니까 거의 전부네요. 네. 거의 전부의 사이트가 여전히 지금도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해킹이라든가 또 어쨌든 불법적인 유출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개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좋았다니까 삼성전자도 좋았다네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이죠. 자, 12월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경제 시간에 김치로 한번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유세프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카지노주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또 카지노를 짓겠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카지노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갈 수 없는 외국인만이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카지노라고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카지노 공화국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광산업,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 성장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돈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생생경제에서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통해서도 가능하시고요. 트위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고문을 제대로 하시는군요. 방금 여러분 들으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용각선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이 김치 쓸 소리 같은데요.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무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김치를 농락할 수가 없게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 2월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죠. 트위터에 김치 사진과 함께 백악관에서 텃밭에서 이렇게 기름 배추로 김치를 담궜다는 글도 올리고 한국 김치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음식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 우리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반가운 소식이네요. 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축하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평가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예.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유적이라든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맞아요. 굉장히 관광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수익으로 직결이 되고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예. 아주 훌륭한 섬으로 이제 가치를 받고 있는데 김치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나면 예. 이 가치는 사실 환산이 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김치가 못 가불겠지. 근데 죄송하게도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을 할 때 예. 이 유네스코 마크를 쓸 수 있는지는 참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만약에 이거를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또 한 번 한식에 새겨한다고 예산 완창 잡아놓고 예. 한다고 하면 모를까. 예. 그걸 로고를 달아놓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김치나 김치는 또 설명하는 데 시간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축하할 일이긴 한데 아마 이 관계자분들은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것까지 땄는데 왜 결과가 없니라고 하면은 예. 좀 답답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네. 야, 참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그 기록으로 남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결국은 김치가
손맛에서 나오고 정이라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김장하는 동네에 가게 되면은 정말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품앗이 하면서 그죠? 네네. 김치 씻어내고 절이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이웃들이 함께하는 김장 이게 노동적인 측면이나 가치적인 생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계약이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뭐 그 서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구두로 계약을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구두 노동 계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철순의 엄마가 김장을 할 때 예. 저희 어머니가 다녀오셨으면 예.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뭐 동창회를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길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되면은 두레에서부터 제외가 됩니다. 예. 그때부터는 어떠한 노동 계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두뇌가 무서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이거는 카르텔 중에도 이런 카르텔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전공 분야가 좀 나뉩니다. 예. 맛을 봐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아하. 아까 말씀하신 손맛이고요. 예. 힘쓰는. 예. 혹은 재료를 썰기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예. 노동력들이 굉장히 그 분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카르텔은 굉장히 단단했죠. 재밌는 방금 그 카르텔이 정말 재밌는 카르텔이네요. 네네. 외국인들이 이 맛을 알까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 수는 있는데 접근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업도 하고 예. 해외에 있는 음식평론가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예. 막 묻혀놓은 겉절이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줘서요. 예. 서울식은 사실 참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넣어서 접대를 했을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네들도 세사미 오일이라고 하는 걸 먹기 때문에 예. 풍미가 굉장히 좀 독특해지고요. 아삭아삭거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향신료라 그러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향을 또 예. 중요시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때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겉절이를 버무려 줬을 때는 이건 굉장히 건강한 샐러드예요. 고추라고 하는 게 비타민 C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예. 사과보다도 몇십 배가 들어있을 정도니까 예. 비타민도 들어있지 거기다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체지방도 분해해준다고 그러죠. 예. 마늘이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죠. 뭐 풍미 살아있죠. 그러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한 음식인데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인이 얘기하는 김치는 발효와 숙성이거든요. 그렇죠. 발효와 숙성이 되고 나면 아주 그 콤콤한 향이 올라와야 우리는 하얀 밥 위에 올려놓고 좀 먹을만 합니다. 예.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예. 비계 붙은 데다 이렇게 같이 좀 싸먹을만 한데 문제는 서양인들 가까운 일본인들만 해도 예.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일본인들만 해도 예. 액취증 환자의 그 향 아주 악취처럼 느낍니다. 예. 그 콤콤한 향을. 예. 그래서 더 퍼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그 궁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신김치는 김치찌개. 네.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김치가 미쳤다 그러는데 맛이 되기 네. 전의 상황을 미쳤다 그러고 바람 된다 그렇게 예. 미치는 거죠. 예. 궁둥 냄새 난다고 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런 꼼꼼한 냄새가 날 때는 우리는 음식이 나름대로 있는데 서양에는 그 음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발효를 하는 음식은 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발효를 하는 게 예. 채소를 발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젓갈이 들어가서 예. 발효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 주는 건데 예. 사실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액젓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발한 것도 사실은 동남아시아 쪽이었었고 네네. 과하게 잡아놓은 네. 보관할 수 없는 그 생선들을 염장을 시켜놓다 보니까 네. 제3의 감칠맛이 나오면서 이것이 뭐 요리 재료로도 쓰이고 예. 조미료로도 쓰이면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콤콤한 향이 빠지면 사실 김치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궁합이 잘 맞는 예를 들어서 신김치 같은 경우는 뭐 그 홍어하고 예. 돼지고기 삶은 거 그렇죠. 하고 올려서 같이 먹는다든지 삼합으로. 예. 예. 궁합들이 맞는 것들이 꽤 많죠. 뭐 한겨울에 조금 더 지나면 더 그 으슬으슬하고 추워질 텐데 예. 밤에 참으로 먹기 참 애매한 게 예. 김치 냉장고에서 동치미 꺼내가지고요. 예. 살얼음이 좀 떠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하고 이렇게 그 목이 좀 메어지나 넣었다가 아주 고문을 하세요. 고구마에다가 김치 그죠? 쫙 얹어가지고 또 말아 먹어도 좋고 그죠? 여기까지는 남자분들은 썩 좋아하는 궁합은 아니에요. 예. 아주 정말 그 미식가라고 하는 분들, 십도락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기절할 정도로 예. 인정을 해주는 예. 궁합은 최고의 궁합은 장어와 파김치입니다. 맙소사. 파김치가 약간 숨이 죽어야 돼요. 예. 여기 약간 진액이 나올 정도 돼가지고 예. 장어를 싸서 먹게 되면은 이게 이야, 아주 별미입니다. 상상만 해도 말입니다. 지금 입에서 군침이 싹 돌아가는 게요. 자,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8월까지, 올해 8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가 83억이라는 이야기가 네네. 들리거든요.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거 사실 뭐 이미 예견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선생님 앞에서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한 2개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담 스미스의 무역 이론이라는 걸 보면요. 예.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교역 상대국에서 예. 한쪽이 경제적으로 생산액이 떨어지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저비용으로 생품을 경쟁력이 뛰어날 때 우위에 있을 때. 우위가 되죠. 예. 그러면 그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재화를 사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가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업자들이. 어허. 한국에서 만드는 김치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아하. 업소용 예. 그리고 학교 급식용 예. 참 이거 처절한 겁니다. 학교 아이들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아이들의 김치를 중국에서 만들어 싼 값에 먹여야 되니까 국산을 넣는 게 아니고 중국 공장에 가서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도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예. 초기에 약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는 김치 장인들이나 김치의 달인들을 모시고 가서 한 달씩 숙박을 시켜주면서 아이고. 노하우 예. 전수 다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도공들이 임진왜란때 다 끌려가서 그 네. 자기를 일본에서 만들듯이 이제 김치는 또 중국이 다 가져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일본에 있는 선술집이죠. 네. 이자카야에서 김치를 먹다가 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이 김치는 예. 국산은 비쌀 텐데 예. 기무치냐 예. 아니면 생산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노하우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무역업자들에게 이제 브로셔를 통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일본 시장 자체도 굉장히 장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궁금해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일본의 김치하고 우리 김치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는 첫째는요 배추가 다르고요. 예. 두 번째는 당도가 다릅니다. 아하. 우리는 염분, 나트리움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서 네. 액젓도 그렇고 소금도 절여 넣고 그래서 예. 삼투압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다 빼놓은 상태죠. 예. 상당 부분 수분을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치가 발효를 하고 숙성을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요. 예. 근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절임에 있어서의 나트륨 염도도 좀 낮은 편이고요. 예. 당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은 쉬 발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발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달달하고요. 예. 우리는 주로 이제 포기김치로 공략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일본의 김치 중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렇게 절임 형식이죠. 예. 채를 썰어놓은 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김치가 왜 김치가 아닌 예. 한국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냐면 표기법입니다. 아하. 기무치라고 적어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알파벳을 쓰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김치는 굉장히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받침이 있으니까요. 네.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어쩐지 배가 고플 때 좀 해주세요 하면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실 분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맛있는 경제 아쉽습니다만 또 헤어져야 되겠네요. 네. 푸드 칼럼니스트 김유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자, 이제 배부르게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제 등을 좀 기대어서 영화 한 편 소위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때려볼까요 한번. 자,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 찾아서 경제 영화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한 편 때려보죠. 오늘 어떤 걸 볼까요? 예, 예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때렸던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예. 비포 선라이즈 그리고 비포 선셋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 비포 미드나잇을 소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비포 시리즈는 그 감독과 주연 배우가 무려 18년째 호흡을 쭉 같이 맞춰 나오는 참 좀 독특한 영화인데요. 예. 당연히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시간에 따라서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감독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그대로고요. 네. 주연 배우도 남자 주인공인 제시 에다노크 그대로고 네. 여자 주인공 셀리느는 줄리 델피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 처음과 지금 비교해보면 참 많이 늙었구나 알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영화 보고 있는 나도 그만큼 더 늙었다. 보다 보면 약간 좀 촬영한 느낌도 들고요. 네. 하여튼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영화입니다. 셀린느의 참 이 뭐라고 할까요?
한때는 젊은이들의 그 연인이었던 그런 배우 같은데. 그렇죠. 소피 마르소보다 아마 90년대 학번은 인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소피 마르소는 저희 세대고 예, 아마 그렇죠. 90년대 학번입니다. 예. 90학번 세대는 아마 이 셀린느에 대해 상당히 좀 매료를 했을 건데 오늘 비포 미드나잇 그러니까 한 저녁이 되기 전 이 말인데 그죠? 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낯선 이국의 여행지에서 단번에 마음이 통한 멋진 이성을 만난다면 사실 이제 이런 주제로 영화가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95년에 나왔던 비포 선라이즈고요. 비엔나에서 우연히 미국 청년 제시 그리고 프랑스 숙녀 셀린드가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난 뒤인 2004년에는 비포 선셋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서로 영을 잊지 못하던 두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재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이미 이제 제시는 결혼한 상태고 이제 셀린드는 남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9년 만에 또다시 이제 비포 미드나잇 마지막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룬 상태로 나오고요. 이제 사랑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사랑은 더 이상 로맨틱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리얼이죠. 이제 제시는 이제 이혼을 하고 셀린느와 재혼을 하는 걸로 설정이 됩니다. 제시가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이제 아들이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미국으로 되돌아가는데 제시는 계속 이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이 마음이 걸려하는 제시를 보니까 또 셀린느는 또 불편합니다. 지금 부인은 난데 뭐 이런 거죠. 이제 소설가의 감성에 젖은 제시 그리고 소신 있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셀린느 사이에서는 때때로 또 말이 또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침내 이제 호텔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싸움은 너 다른 사람과 잔 적 없냐? 이러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크게 이제 말싸움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전 다른 사람과 잔 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디 여행 가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지 그러면 뭐 누구하고 자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근데 그 다툼과 화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영화도 아마 그런 배경을 깔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3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면요. 그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무대였고, 비포 선셋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인 비포 미드나잇은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입니다. 맙소사 좋은 데는 다 다녔네. 근데 이제 앞에 비엔나와 파리는 보면 대표적인 낭만의 도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펠레폰네소스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전쟁이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이제 뜨거워하고 설레면서 시작됐다가 현실이 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기를 반복한다라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 신화의 도시를 선택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이 영화상에도 보면 이제 한 그리스 노인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현실이 오지만 그 또한 지나가 보면 한순간이더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은 얘기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랑이 지나면 현실이 오지만 그 또한 지나 보면 한순간이다. 그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명장면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거 셀린드와 이제 제시가 호텔에서 싸우는 장면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셀린드가 이제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셀린드가 나가니까. 거짓말이죠, 그게. 그건 마음이 이제 담고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자 남은 제시가 텅 빈 호텔 방을 쭉 둘러보는데, 이제 오늘 밤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와인, 뭐 침대, 이게 이제 주인을 잃은 채 놔두고 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이제 제시가 야외 테이블로 나가서 혼자 앉아있는, 이제 삐져있는 셀린드 옆에 가서 장난을 칩니다. 근데 이제 셀린드가 안 봤죠. 그러니까 이제 제시가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화 속에 살고 있다. 난 이렇게 좀 풀려고 애쓰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이게 맞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바로 실제 삶,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린드를 설득을 하는데 결국 이제 아름다운 로맨스 두 사람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연어 부부와 다름없이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은근슬쩍 화해를 하는 모습 정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다 싶어서 가장 좀 인상 남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두 아름다운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입도 맞추고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 노인들의 질투를 얘기합니다. 살아봐라. 그렇죠. 자,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티격태격 싸우고 마침내 이제 다른 사람이 될 것처럼 이제 너랑 끝났어.
이렇게 돌아가던 두 사람이 왜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예. 화해를 얘기를 할까? 예.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한번 보유 효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보유 효과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물을 소유를 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물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네. 가치가 이제 더 높게 평가되는 현상인데 예. 사실 일반 연인에 비해서 결혼했던 사람들 뭐 처음에는 두 사람 뭐 이렇게 좀 권태독을 하지만 결국 지켜줄 수 없는 이유가 결국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네, 나는 게 바로 고관이 명간이죠. 네, 보유 효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유 효과에 대한 재밌는 실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 크네시와 신댕이 한번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머그컵과 초콜릿,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한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예. 한 그룹에는 이제 머그컵을 먼저 주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격이 비슷한 초콜릿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그룹은 이제 반대로 초콜릿을 먼저 주고 네. 머그컵과 바꿔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그룹은 머그컵과 초콜릿을 준 다음에 네가 한번 골라봐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랬더니 머그컵을 먼저 받았던 그룹의 경우는 89%가 다시 머그컵을 그대로 갖겠다 예. 얘기를 했고요. 초콜릿을 먼저 가졌던 그룹에서는 90%가 나는 그래도 초콜릿을 하겠다 예.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다른 이제 그룹은 나는 자유롭게 반반씩 이렇게 초콜릿과 머그컵을 가져갔다는 건데 네. 이렇게 이제 실제 가치와 그리고 이제 보유하면서 높아진 심리적 가치의 차이가 있더라.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보면 $5짜리 머그컵을 준 뒤에 네. 나중에 이거 얼마면 너 되팔겠느냐 한번 물어봤더니 이 평균이 $9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실제 가치보다 $4가 더 높아졌는데 예. 이거 뭐 정서적 자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도 많이 나오겠어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그 최근에 보면 원체 주택이 안 팔리다 보니까 예.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 2년 동안 써본 뒤에 구매를 해라. 보유 효과를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애프터 리빙이라 하는데 예. 이런 마케팅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마케팅법은 과거에 그 페르시아 카페 상인들이 많이 썼던 상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카페에서 먼저 사보고 예. 써보고 나중에 이제 사라 이런 건데 예. 그 한때 그 자동차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리 예. 6개월 써보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너 이제 결정을 해라 이런 건데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제 써다 보면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크게 되고 네. 사람들이 포기를 잘 못한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네. 이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또 정수기들 소액의 렌탈료만 받고 먼저 너 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유 효과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병률 기자가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 전략에 함부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영화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부부라는 건 때로 싸우면서 정들고 그 정이 결국은 나중에 한 흰머리 희끗희끗해진 노인이 됐을 때 다시 잡는 손은 다른 느낌으로 아마 느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인, 남편 잘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 다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네, 앞서 맛있는 경제 코너에 대해서 의견 주셨네요. 예스를 통해서 백경기님. 김치는 저희 장모님 김치가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김치의 면역력 효능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먹는 겉절이 2, 3년 묵은지 등 종류별, 효능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요. 맛있는 경제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입에서 군침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오늘 금요대담 바로 이제 3부, 4부에 시작될 건데요. 3부에 4시 10분부터 많은 기대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재민 님이 유시민 장관님과 복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데 일 마무리하고 청취하면서 궁금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하셨고요. 홍한나 님도 유시민 전 장관님 나오시나요? 환영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정계 은퇴하셨습니다. 정치적 질문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들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